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자, 이제 생물 파트가 3개 단원 중에서 두 번째 단원입니다. 자, 봅시다. 자, A 생명체에서의 화학 반응이네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다 누구나 다 이 물질 대사라는 걸 합니다. 우리 체내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우리 체내에서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요, 또 분해하기도 합니다. 분해,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자,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합성을 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올 거고요, 그죠? 물질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다음에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라는 놈은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을 촉진해 주는 거예요. 반응 속도, 우리 몸에서의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여주는, 빠르게 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그래 물질 대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체내에서의 물질 대사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요, 조금씩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적어드릴 거는 단계마다 각각의 효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하나의 효소가 여러 단계를 관여하지 않아요. 단계마다 적용되는 효소가 달라요. 그래서 효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효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구별해 볼까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작용이에요. 동화 그러면 합성, 동화 그러면 물질을 합성,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과정이고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흡열 반응 이렇게 외워주세요. 동화는 합성, 그 다음에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반대로 분해,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이고,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은 말 그대로 합성, 물질을 큰 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포도당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작은 분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분해하는 거, 세포호흡 반대로,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고요. 소화도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큰 분자 덩어리를 잘게 자르는 거를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그림은 모식적으로 표현해 준 것 같은데요. 작고 간단한 분자를 큰 분자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동화,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돌아오는 건 이화, 이런 과정이고요. 각 단계에는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을 이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적은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죠. 이런 게 에너지 흡수고요. 이 과정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오죠. 이 차이만큼을 외부로 방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열로 방출할 겁니다. 여기는 이 차이만큼을 열로 흡수해야 되고요.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요. 열을 흡수하던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자, 흡열과 발열 그래프도 알아두시고, 동화작용은 합성 과정, 이화작용은 분해 과정,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고 그랬는데, 효소가 하는 일이 뭐냐? 반응 속도를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생체 촉매래요. 생체 촉매는 다른 말로 유기촉매라고도 하고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유기촉매다. 어떻게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즉, 반응물에서 생성물질로 반응이 일어날 때요, 여기 보이시죠? 요 벽,
요 벽을 넘어가는 놈들만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게 평균 에너지거든. 평균이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분포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넘어가니까 요만큼의 애들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평상시에. 그럼 요 벽을 낮춘 거예요. 효소를 이용하면 이렇게 낮아지죠. 낮아졌잖아. 벽이 낮아졌네. 그럼 이만큼의 애들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네. 그래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흡열 반응에서도 반응물이 기준이에요. 출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역시 또 낮아진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의 높이를 낮춘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효소가 존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 효소, 어떤 효소가 존재하면 뭐 A라는 효소가 요 높이를 낮추거든. 그럼 얘 개수가 많으면 더 낮아지나? 그건 아니고요. 효소가 존재하면 높이가 낮아져요. 그 효소가 존재하면. 자, 그 다음에 반응열은 반응물질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 얘기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반응열이에요. 요 높이 차이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높이 차이가 반응열인데, 이 반응열은 효소하고는 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효소는 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지, 이 반응열의 크기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자, 어쨌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게 효소구나. 그럼 효소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 볼까요? 효소는 특정한 반응물하고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죠. 특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하고,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한 개가 아니고 한 종류의 기질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 특이성. 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 자체가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독특한 입체 구조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구조에 맞는 물질하고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죠. 이거밖에 안 해요. 아밀레이스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못하고요. 녹말을 엿당으로만 분해할 때 네가 쓰인다. 당연히 단백질 분해 반응에는 적용하지 못하겠죠. 자, 이게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고요. 그 다음에 효소는 결합한 뒤에 물질을 분해하고 나서 또 쓸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 입체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가 된 후 새로운 반응과 또 결합해서 다시 반응에 이용이 돼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이 얘기는 효소의 종류가 많은 거지 효소의 개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효소에 그래서 종류가 많지 각각 효소의 개수가 많지는 않다. 근데 영원히 재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요 입체 구조가 변할 때까지, 입체 구조 변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재사용이 돼요. 입체 구조가 변하면 재사용이 안 됩니다. 입체 구조가 변하면 재사용이 안 되죠. 요건 이제 효소의 개괄적인 그림이에요. 적용되는 반응 물질이 요 효소에 요 부위 있죠. 입체 구조 요게 딱 들어맞나 봐. 와서부터 너는 무엇부터 이런 뜻이고요. 들러붙은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원래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지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효소에 붙었다가 떨어질 때 여기 붙을 때 여기 금이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잘 쪼개질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재사용을 한다.
그런데 요 입체 부위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찌그러졌어. 이런 식으로 찌그러졌어. 모양이 변했어. 그러면 이제 결합 못 한다고요. 그럼 얘는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래서 입체 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재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라고 하는데, 카탈레이스가 우리 감자나 혈액에 들어가 있는 효소예요. 얘 기능은 과산화수소수를 잘 분해해요. 예. 자,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리가 되거든요. 자연 상태로 놔둬도 분해가 돼. 근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효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딱 들어가면 이게 순식간에 반응이 쫙 일어납니다. 막 산소 거품까지 나고요. 기포까지 나고. 이 기포는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B, C 존재하고요. A, B, C에 과산화수소 넣고 A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 B에는 생감자 넣고요. C에는 삶은 감자 넣었대요. 근데요, 효소라는 거는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돼 있잖아. 단백질. 그래서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해. 그러니까 A는 아무것도 없죠. B에는 생감자 넣었죠. C에는 삶은 감자 넣었다고? 이러면 효소가 맛이 가는 거야. 변성한다고. 그럼 이 세 개 중에 이제 과산화수소가 반응 잘하는 건 B밖에 없겠다. A하고 C는 거의 뭐 A는 반응이 없고 C도 거의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실험 결과 보니까 A는 기포 발생하지 않죠. B는 기포 발생하죠. 산소가 막 나옵니다. C도 맛이 같네요. 효소가. 그래서 발생하지 않고요. 카탈레이스가 변성이 됐다. 기능 상실입니다. 자, 발생한 기체가 산소인지 알고 싶어요. 불꽃을 갖다 대요. 그럼 잘 타오릅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대면 잘 타오릅니다. 그러면 산소예요. 자, 그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와 생명 현상. 효소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잖아, 우리 체내에서.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만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면서 생명체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생명체의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4번의 효소에 활용해 보시면 생체 내에서만 얘가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체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식품, 생활용품, 의학 분야, 산업, 환경 분야, 다양한 분야에 효소가 사용되고 있다 정도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2강 살펴봤고요. 예.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본문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죠. 예. 자, 열심히 공부 보고 영상 보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문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